원희룡 피해 비례대표로 가는 건가 물음표가 찍혀 있죠. 아직은 모릅니다만 얘긴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럼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슨 희생 뭐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도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권의 약간 이슈로 떠올랐는데 들어보시죠.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역할이 가장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더 깊은 검토와 당과의 논의를 해야 이제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다 대답이 된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참 멋진 분이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니 저 정도 발언이 나오면은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도전과 희생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인천 계양을로 가는가 보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 글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원희룡 장관이 정말로 희생을 딱 내걸면서 인천 계양을에 내가 가서 이재명 대표와 겨루겠다 할 경우 원희룡 장관은 얻을 게 많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다르게 얻을 게 없다 이기더라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예. 구도 만드는 거고 그런 건데요.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계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도전과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원 장관의 속내는 제가 볼 때는 개항을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붙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개항을에 가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지는 싸움을 그러니까 아주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가지고 질 필요는 본인 스스로는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별 하나 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권 도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원내에 머무는 게 굉장히 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번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차기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에서 희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 종로든 다른 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속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 지도부나 친윤 쪽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희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라도 나서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대로 예. 좀 국민들의 시선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뭔가를 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면 참 좋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하나 맞아떨어졌을 것 같고요. 예. 원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떠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더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뭔가를 던진 것 같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차기 총선 출마를 해야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나 예. 다름이 없는데 뭐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미리 나와서 어떠한 희생과 도전도 예.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다 고려가 됐다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총선 출마한다고 해도 원희룡 장관이 갈 데가 없어요. 목동에 이미 터잡은 사람이 예. 있고요. 원래 지역구는 다른 분들이 계시고. 다른 데도 다 터잡아놨어요 지금. 그럼 어딜 갑니까? 원 장관이 그러면 저 장관이고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큰일 했으니까 저 전략공천 해주십시오. 2년 연장 절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예. 굉장히 빛이 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다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저 희생 얘기를 꺼낸 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인천 계양을 가신다는 무슨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하는 대신에 도전과 희생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면 뭐 당을 위해서 지금은 장관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도전과 희생 각오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시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종로 얘기를 꺼내셨는데 종로에 지금 터 잡고 계신 분 최재형 의원 계시거든요. 오늘 반응이나 나오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꺼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가 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고요. 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다음 등장하신 두 분은 각각 이재명 대표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원희룡 대표가 오는데 예. 원희룡 장관이 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피하는 것도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본인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행보에 예.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지난번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해갖고 크게 사고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바로 후퇴해버렸어요. 지금 본인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예. 떨어지면 끝입니다. 당내 아무 세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해갖고 이길 만한데 그런 데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민주당 같은 당에 계시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희망사항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얼핏 들어보면 약간 마음속에 다른 생각과 바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럼 오늘 여기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앞에 OX 팻말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O 아니면 X인데 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 결국엔 인천 계양을 해서 이른바 빅매치 이거 언론에서 벌써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요. 명룡대전이다. 명룡대전. 이제 명의 명, 원희룡의 룡, 명룡대전.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O를 고르시는 거고요. 그렇진 않을 거다고 보시면 X를 고르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다 X인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원희룡 장관은 안 가시는 것처럼 지금 다 해석을 하신다는 건데 일단 그러면은 일단 여권 쪽에서 오늘 두 분 나와 계신데 이승환 전 행정관부터 X 들고 계세요. 들고 왜 X를 명룡제전 없을 것 같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희룡 장관은 갈 건데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것 같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원래 지역구인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데 네네. 원희룡 장관은 그걸로 갈 것 같다. 도전할 것 같다.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원래 지키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빠져서 다른 걸로 네.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원희룡 장관의 정치에는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낭만이 있습니다. 낭만 있는 정치인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그 우리 천막당사 시절에도 예. 제일 먼저 당 간판 떼고 예. 남원정과 함께 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21대 국회 우리 당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죠. 이때 한번 강의가 있었는데 제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5대0 승리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나는 원래 네. 전례가 있는 사람이다. 네네. 이게 예전에 찾아보시면은 원희룡 장관의 강연 제목입니다. 나는 민주당에 강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지난 몇 주 동안 빈대 잡느라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빈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약 뿌리고 이제 다니는 갑자기-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정치적으로 큰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희룡식의 낭만이 발현됐다고 오.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이번 총선이 아닙니다. 다음 대선입니다. 목표는 거기다. 네, 다음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 목표를 과반에서 한 석 더 얻는 걸로 잡았습니다. 보통 당대표가 현재 가지고 있는 168석, 처음에 얻은 186석이 아니고 여기서 과반에서 한 석 더 얻는 걸로 목표치를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예. 현상 유지도 아니고 목표치를 낮추는 건데 이거의 의미는 친명 비명 지금 이 싸움 중에서 나를 확실히 지켜줄 친명들과만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예. 인재위원장에 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비명 의원들 굉장히 지금 예. 반발을 세고 한 거는 예. 진교훈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 영입해서 바로 진교훈 후보 입당시키고 입당시키자마자 공천 줬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이번 선거가 아니고 다음 대선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원희룡 장관이 오게 될 경우 그 단 10% 20%의 위험성도 감수하지 않고 다른 데로. 호남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신 것처럼 비례정당 만들거나 비례로 가거나 비례대표. 예, 병립형으로 선거제도 바꿔서 비례대표 본인이 출마한다. 비례로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호남 아니면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신데. 예.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한 티타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예. 공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X를 이른바 명룡대전이 없을 거란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빠져나간다. 다른 데로 간다. 비례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할 거다. 이 이유네요. 오. 근데 가만히 있어. 이 정기남 교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평소에 말씀하신 거 보면 같은 X지만 다른 이유 같은데요. 다른 이유죠. 예. 그건 이제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되게. 예. 근데 이승환 우리 행정관님도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닌가. 아, 희망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뭐 도망갈 거 아니냐, 뭐 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빅매치는 없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글로 안 왜? 가니까 원희정 성사가 안 장관이 못 오기 때문에. 오. 지금 원희정 장관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도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예. 뭐 더 큰 희생 감수하겠다. 뭐 또 더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외에 예.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 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원희정 장관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예. 자, 여기 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장동 문제가 됐을 때 일타 강사로 재미 봤어요. 예. 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예. 자,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집 스스로 걸자. 맡겠다. 예, 집 걸자 했어요. 얘기 근데 보냈죠. 집 걸기는커녕 슬그머니 지금 숨어 있어요. 오. 자,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본인의 조급함에서 나온 인천 계양 출마설이고 예. 제가 볼 때는요. 또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떨어지려고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예. 아니 원희룡 장관이 결정도 안 했는데 무슨 입장을 내놓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리고 당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라면 본인의 지역구에서의 어떤 당선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예. 어떻게 하면 소위 이슈를 만들어 나가고 또 도덕성과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뒤처지지 않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지 예.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당대표가 좌우우면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원희룡 장관은 그럼 총선 출마할 걸로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갈 만한 곳, 나름대로 상징성 있는 곳, 예. 험지라고 주장할 만한 곳, 예. 종로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종로 외에도 또 수도권의 그런 지역을 아마 검토하지 않겠나. 예.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어요. 다음 주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민주당 내 이제 비명계 모임에서 요거 관련돼서 좀 입장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요겁니다. 특히 이제 이원욱 의원이 요거 뭐 이렇게 입장을 좀 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 개항을도 무서워서 비례대표로 가려는가. 일단 뭔가를 딱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죠. 다음 하나 더 보죠. 근데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비례 출마 역시 결정한 바 없다. 아니다는 아니고 결정한 바 없다라고 약간 뭐 열어둔 건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도 좀 언론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현 전 부대변인도 X인데 혹시 같은 이유세요? 지금? 맞습니다. 같은 이유인데요. 오. 제가 볼 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예. 국회의원도 했고요. 도지사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관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주목도가 높은 상징적인 곳을 찾겠죠. 근데 종로는 전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거를 헌신과 희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약간 싸우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쪽에 예.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간다고 했을 때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예. 그런 명분에 있어서 약해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줬을 때 예. 정치적으로 그런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거인의 어깨에 타라. 예. 이재명 당대표가 거인인지는 모르지만 어. 주목도를 봤을 때 그런 매칭을 통해서 이기면 예. 대박이고 지더라도 선전을 하면 아 그래 너가 수도권 전체의 어떤 선거판에 있어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기 예. 위해서 일조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천이 13곳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1곳이 민주당, 그렇습니다. 2곳이 국민의힘. 예. 서구라는 곳은 계양이라는 곳은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 험지에서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 불확실한 것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예. 길을 내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신 거는 계양을 결국에는 원희룡 네. 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하신 맞습니다. 건데 X를 고르신 X를 거는 간 거는 예.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 비례대표 확실하게 자기가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선거를 졌습니다. 예. 그럼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음. 하지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의원이 겸양의 미덕을 보여서 본인이 빠지고 거기에 무혈 입성한 겁니다. 사실상 어. 누가 봐도 계양은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감흥이 있었나요? 감동이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대표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당대표가 오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빠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냐? 자기 살고자.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민주당을 출입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김기영의 민주당,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네 이름으로 왜 김기영의 민주당이 되느냐. 아. 근데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에 포지셔닝을 볼 때 가장 예. 중요한 거는 배지를 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비례만큼 더 안전한 곳은 없어요. 혹여나 수도권 민심 아무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소위 말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비례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X라고 한 거는 원희룡 지사의 그 배팅, 도전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기존의 문법대로 하는 수준에서 한다면 대선 주자 못 나갑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파격을 해야죠. 예. 그리고 헌신을 해야죠. 예. 예. 지더라도 수도권 의석수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다 지금의 예. 의회 지형을 바꿀 예, 수 있다면 예. 저는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네, 떠올랐는데, 지금 분위기가 원희룡 장관이 두 분도 아까 똑같은 분석하셨는데 계양을에 도전을 할 거다라고 네.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중진 의원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꼽히는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까요? 저는 여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 뭐 하십니까? 약간 지금 이런 보면 분위기를 만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혁신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정치라는 것은 그 국민들의 바람, 언론이 주목하는 거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치는 예. 생물이라고 할 수 있듯이 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뭐 마지막으로 여러 분석을 X 하셨잖아요. 예. 예. 여러 분석을 하셨으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를 계속 사지로 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기도 또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오. 비례대표 나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선거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병립형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갖고 올 수 있어요. 꽤 그렇죠. 많은 의석을 예. 갖고 올 수 있는데 옛날처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론도 그렇고요. 야당에서도 압박하고 있는 게 준연동형 그대로 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비례의석 늘리자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예. 민주당이 비례의석 몇 석 갖고 올까요? 아, 몇 석 못 갖고 와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보고 가서 비례의석 갖고 오라고요? 거기 가라고요? 그러면 혹시 민주당에서 못 이긴 척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굉장히 비판이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럴 경우에. 예.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 비겁한 사람이야. 도망갈 거야. 아. 근데 아니 벌써부터 비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비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것도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네. 거군요, 그러면. 그리고 비례에다가 넣고 난 다음에 비례 앞순번을 가져갔다고 치죠. 한 1번, 2번 가져가면 당대표가 비겁하게 비례 1번, 2번 가져가냐고. 비례 끝번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10몇 번 가져가면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게 너무 아주 뻔한 계산법을 얘기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몰고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나오는 얘기를 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뭔가 원희룡 장관하고 붙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 근거들을 붙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짧게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병립형으로 가서 비례 간다는 얘기는 저희 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원우 의원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인사가 하지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도망갈 거다. 예. 이게 저희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재보선 선거 나가셨을 때 분당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기 싫어서 인천 가신 거잖아요. 왜 선례가 바꿨는가 있습니다. 그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병립형은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병립형으로 가겠다고. 예. 이원우 의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제 제도 개편 협상을 계속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시한을 넘겨서요. 통상 보면 되더라도 내년 총선 막바지 가까이 가서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과거에 그랬습니다.